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프로가 여러분들의 성공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공포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는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이 되고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의 일부가 포함된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핀셋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 간의 분양가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 상담 창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5번, 서울전화 02-2128-8505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을 보고 나서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더국경제연구소의 민철기 프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그거에 발맞춰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포 일대와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당히 큰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를 지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약 점수가 높고 또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사람한테는 분명한 기회가 되는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금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서 한번 기회를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님께서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주로 나왔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요즘 핫한 전월세 상한제 이런 신고제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존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나왔던 정책보다 그 정책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나왔다고 보시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맨 처음에 지정된 게 나오자마자 지정된 것이 분양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지역 등의 어떤 지역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맨 먼저 조정지역이 전정이 됐고 이 조정지역이 제일 크고 그리고 그 안에 과열지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투기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제도들은 뭐 대출에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제일 큰 양도세 중과 그리고 이것이 지정이 됨으로써 뭐 대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청약도 뭐 전매가 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뭐 제약이었는데 이 조정지역뿐만 아니고 투기과 과열지구까지가 지정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었던. 근데 또 반면에 얼어붙었는데 그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같은 큰 대도시는 서울 투기 과열지구고, 그리고 그 서울 안에서도 투기 지역은 총 25개 구 중에 16개 구만 지정이 돼서 나머지 구 빼고는 전부 투기 지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투기 지역과 과열지구는 상당히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울 전 지역은 이렇게 규정돼서 뭔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거죠. 이 주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돌아왔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2년이 넘은 시조인데, 양도세 중과는 기존에는 무조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는 6에서 42%의 양도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양도 차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양도 차익이 그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내는 거지, 무조건 내가 사고 파는데 세금이 내는 건 아닌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도세라는 것은 내가 주택을 매입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할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주택 수와 상관없이 6에서 42%의 비례세율로 적용을 됐던 것들이 이제 작년 파리 대책 이후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어떻게 중과가 되냐면, 기존에 주택이 하나만 있을 때는 뭐 비과세도 받고 차익이 비례세로 되지만, 만약에 뭐 조정지역 안에, 위에 있는 조정지역 안에 2개 이상이 있으면 그거에 10%를 가산을 하고, 3채 이상 있으면 그거에 20%를 가산하는 상당히 무거운 효과가 있는 게 양도세 중과입니다. 지금 뭐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래서 10%, 20%를 가산해서 50%에 10%를 가산해서 60%가 된다, 이렇지는 않고요. 그 비례세율로 적용을 하되 6에서 42%의 비례세, 누진세를 빼는 그거를 적용을 하되 거기에다가 10%나 20%를 가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팔아서 시장의 공급을 많이 늘려라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책의 효과로서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해서 자녀한테 물려준다든지, 그리고 그냥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주택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역효과가 난 시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매매에 제약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종부세라는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유할 때 내는, 가지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팔 때 내는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본 게 양도세에 대한 중과라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체,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무겁게 매김으로써 2채, 3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통해서 재산세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작년에 300만 원 했던 게 지금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듯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뭐 공시지가 때문에 올랐지만 뭐 비율을 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좀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재산세도 마찬가지지만 공정시장가액이라는 비율이 원래 80%를 곱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5%씩 계속 인상이 돼서 내후년이면 이제 100%까지 올라가서 이제 공시지가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와 내년이 공시지가가 똑같다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이 90%에서 95%로 상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온 것이 바로 이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이로 인해서 보유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유세를 올려서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공급을 많이 늘리기 위한 취지였는데,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은 그런 역효과가 난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난 제도에 대해서 이 뭐 재개발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재개발도
이런 초과이익 환수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개발은 없고요. 이 재건축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약간은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구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뭐 아파트를 부시고 아파트로 만들고 재개발은 뭐 빌라를 부시고 아파트를 만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기반 시설의 차이가 있지만 그건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이제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로 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사유재산이라는 논란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도 자체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새롭게 초과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면제가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로 50%까지는 환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건축에서는 제약이 상당히 많은 그래서 이걸로 시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빨리 관리 처분이 났던 시기도 있고 뭐 제도가 아직 안 갖춰졌는데도 막 너무 빨리 하려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났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계속 있다가 없다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유심히 보셔서 재건축하실 때 조금 주의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위에서 있던 4가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에 그렇게 크게 와닿는 정책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고 이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 대출을 많이 실행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었는데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제약이 일어났고 거래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9.13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었는데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부동산을 살 때 1억짜리를 살 때 대출은 최대는 7천만 원까지 해주거나 뭐 아니면 6천만 원까지 해줬던 기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상황이었다가 이 대출 규제 같은 경우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40%까지 줄었습니다. 40%.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뭐 4천만 원 정도까지밖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나머지 6천만 원은 자기의 실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가 이것이 9.13 대책은 집이 하나가 있으면 조정지역이나 어떤 투기과열지나 이런 쪽에 집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쪽에 집을 살 때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살 때 자기 자신의 자금이 6천만 원이나 뭐 어떤 60%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대출을 통해서 어떤 집을 구입해서 투기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다면 아예 그 원천으로 봉쇄를 해서 무조건 현금 있는 사람만 사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대출 규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는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를 예전에는 뭐 조금의 대출을 받아서 사서 또 뭐 전세를 끼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 자체를 완전히 막았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만 어떤 투기 지역이나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엔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다라는 제도의 취지가 바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도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고 집값이 상당히 빠지는 단기간이었지만 빠지는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뭐 제도가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제 국무회를 통과해서 이제 국무회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될 거다. 그래서 좀 잠시 후에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잠시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요즘 들어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그 좀 뒤에 보면 전월세 상한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제 준비 중이고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 두 제도에 대해서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는 원래는 어떤 아파트 같은 거를 분양을 할 때 이 분양가는 기존의 정책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행사나 어떤 뭐 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면 돼요. 땅을 매입한 금액과 자기의 마진을 붙여서 일정 금액 평당 뭐 1,000만 원에 하든 2,000만 원에 하든 만약에 뭐 평당 1억에 분양을 하는데 1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수요가 있다면 1억에 분양이 될 것이고 근데 1억에 분양했는데 그런 수요가 없다면 분양이 안 되듯이 그냥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것이 사실 분양가입니다. 근데 분양가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상한을 둬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 즉 뭐 LH공사에서 뭔가 땅을 매입해서 건설사에 팔아서 분양을 한다든지, 즉 예를 들어 판교라든지 뭐 어떤 이 신도시로 지정되는 곳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곳들은 공공택지라고 해서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적용을 해서 현재까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던 단지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잠깐 적용을 1, 2년 했다가 다시 해제가 돼서 지금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적용을 하겠다, 상한 적용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핀셋으로 동단위로 지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비와 그리고 건축비를 붙여서 분양가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이 정도까지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 쪽에서 분양을 할 때 지금은 단속할 수 있는 건 주택보증공사인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통해서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제한했을 때가 평당 5천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시세가 평당 7천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한 3,7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대로 청약을 받으면 거의 2배 이상의 평당 2배 이상의 이익을 벗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듯이 분양가 상한제는 바로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이고 그리고 거기에 선택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 하나에 어떤 조건, 선택 요건 하나만 물론 3개가 다 적용이 돼도 되고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되면 이제 요건이 되고 그 요건이 된다고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산하기관이고 국토부 장관들이 이렇게 다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요식 요건이다라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거의 이렇게 요건이 되면 거의 지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도 지정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필수 요건이 뭐냐를 살펴보는데 필수 요건은 원래 규정에는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있을 때라는 것으로 필수 요건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싶은데 필수 요건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요번에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투기과열 지구면 무조건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예전에는 예정한다고 했다 지금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변경이 완료돼서 필수 요건은 서울 전 지역 또는 세종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어떤 조정지역 이런 것들은 투기과열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요건은 무조건 충족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택 요건은 뭐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직전에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1, 직전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서울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택 요건과 필수 요건은 다 적용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 지정 대상 지역의 분표를 보면 서울 전 지역은 투기 대상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고양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전부가 됐고 세종시 그리고 대도시는 거의 다 대부분의 분양가 대상 지역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정만 거치면 다음 달에 어느 곳이라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차이가 너무 많고 이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지정할지는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마 이것이 나올 텐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는 시점은 심의후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전매 기간을 사실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세가 7천만 원인데 3,700만 원에 누가 분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4년 후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택지는 4년 만에 분양을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온 게 최대 4년에서 10년까지 전매 기한을 늘리겠다. 즉 이번에
분양을 받으면 10년까지 전매를 못하는, 그래서 무조건 또 거주 요건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주 요건도 추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전매 기간이 이렇게 확대를 통해서 어떤 투기 심리를, 투기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효과는 지금 이래서 많이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위주의 재건축과 또 그 많은 뉴타운들의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지금 관리처분 나지 않은 단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강남 위주의 재건축이나 또 뉴타운, 강북 위주의 뉴타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관리처분 전후 단계들, 관리처분이 났어도 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단체에서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풍선 효과로 지금 기존의 신규 아파트라든지 분양됐던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순위 청약자들, 지금 청약 점수가 최대 84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커트라인을 70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70점이면 뭐 거의 20년 이상 무주택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긴 한데, 그런 분들에는 로또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반대 효과로서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등 대도시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신규 공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아파트 또는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된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또 전매가 4년에서 10년이 된다는 얘기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 10년 후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이 많이 둔화가 돼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는 좀 급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정비 사업에는 뭐 재건축 초기 초과이익 환수제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서 급매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부분은 이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역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은 2007년부터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주택 거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는 거래가,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와 월세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만 정부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세와 월세를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을 때 또는 개인 간에 거래를 했을 때는 30일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하라라는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될 건데, 신고제는 그런 내용인데, 그랬을 때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굳이 가서 받지 않아도 되는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서울 등 대도시 쪽에 간단하게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했느냐? 지금 전국에 전월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건의 전월세 시장 중에 22%만 확정일자를 받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만 좀 44%로 좀 뭐 강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세수가 확대되고 그 모든 거래를 전산화 시스템을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시장이 어떤 상한제라든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한다라는 뜻이 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의무자는 중개업소에서 하면 똑같이 중개인이 가서 중개사가 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 권해 관에는 임대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제재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시장이 투명화가 됩니다. 지금은 거의 암시장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전국의 22%밖에는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투명화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분명한 거는 그거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세수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와 전월세 신고가를 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공급이 안 돼서 임대료가 그 늘어난 세금만큼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와 그다음에 2년에서 4년으로 용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전세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시행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분석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 상담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5번, 서울전화 02-2128-8505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노란톡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를 누르신 다음에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하기를 누르신 후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 질문도 채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를 본 이후에 상담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상담창구로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5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네.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살려다 보니까 네. 너무 비싸서 네. 혹시 뭐 빌라나 이런 다세대나 혹시 네. 이런 투자처라든지 이런 게 좀 좋은 지역이 있으면 어디가 좋은지 좀 알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서울에 투자를 원하시는데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다른 투자처들을 찾고 계신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프로님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민이 많으시죠? 부동산에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 사실 좋죠. 상당히 좋고. 근데 뭐 갭 투자자라고 해도 상당히 차익이 많이 났고 또 올해 작년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좀 그 자금적인 여력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죠. 네. 예, 일단 빌라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빌라를 어느 곳에 투자할지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시고요. 일단 빌라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빌라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딱 접촉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빌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대규모 개발 계획이 들어있는 곳, 개발 계획이 들어있는 곳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재건축은 상당히 좀 그렇고 재개발 예정 지역인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자금적 여력에 따라서 뭐 초기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시행이나 관리 처분까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여기 들어갈 곳. 여기 들어갈 곳을 들어가는 곳.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개주 중에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자금 여력을 맞춰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개발 예정 지역은 개발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발 예정 지역들, 개발 예정 지역인데 어떤 곳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만을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역 일대는 어떤 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역은 지금 GBC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GBC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3자만 들어가도 어느 곳에 투자를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역 말고 용산도 상당히 좋을 곳이기 때문에 이 개발 예정 지역은 삼성역과 그리고 용산 또 여의도 일대 그리고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뭐 청량리 일대 이런 곳들도 상당히 큰 예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삼성이나 이런 대규모 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냥 예정면 잡혀 있는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마스터 플랜이 되게 오래됐는데 용산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오래됐는데 아직은 좀 진행이 좀 더디지만 언젠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예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맨 처음에는 구역 지정이 설정이 됩니다.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대로 가는데, 이 절차 단계에 따라서 사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피가 상당히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여력에 따라서 뭐 초기 지역에 이제 지정이 되려고 하는 곳, 또 지정 전후에 따라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 빌라도 상당히 큰 대지 지분만을 확인하셔서 들어가면 좋은 제도이듯이 이런 재개발 예정 지역에 들어가시는 것 또한 좋은 빌라 투자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다른 거,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조금은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로운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곳에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뭐 9호선까지 해서 열차가 많이 지나가지만 앞으로도 좀 괜찮은 뭐 동북선이라든지 아니면 강북선이라든지 신림선, 뭐南곡선 같은 상당히 많은 지하철, 경전철들이 서울에서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위례 신사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곳에 예정되어 있는 역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래도 이게 발표가 되면서 많이 가격이 좀 올라 있긴 하지만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곳들은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강북선 같은 경우에는 3차 국가개발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강북선 근처 아니면 뭐 신림선 지금 공사 중인 신림선 근처 이런 곳에 역이 들어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좀 빌라를 투자하시면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 위주로 다른 빌라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주로 해서 본인의 자금에 맞춰서 이렇게 매입을 하시면 빌라 투자도 좋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들어보셨습니다. 다세대 주택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역세권과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상담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에 앞서서 신중한 가치 판단 끝에 투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전화 상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좀 이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서 네. 이 청약이나 미분양이 또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거 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주에 신규되는 아파트 혹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하면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프로님 인사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운정신도시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신도시에서 관심이 많으신 거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운정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그중에서 어떤 아파트 또는 뭐 어떤 청약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정신도시는 아시다시피 거의 북쪽에 붙어 있는 운정신도시는 위에 쪽에 붙어 있는 거고 2기 신도시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로 뭐 고양이라든지 부천 중동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정을 했고 2기 신도시로 11개 정도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2기 신도시로 들어온 것이 바로 운정신도시입니다. 운정신도시는 특이한 것은 1차와
2차, 3차에 대해서 이제 신도시가 발표가 신도시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1차는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게 3차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거는 세대가 거의 10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가구란 얘기는 거의 동탄 신도시와 맞먹는 상당히 메모드급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지역 일대가 상당히 커지는 효과가 벌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운정 신도시가 아직까지는 뭐 예전에도 미분양이 좀 났었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운정에서 너무 북조했기 때문에 길이 아직은 확충이 많이 안 돼서 강남으로나 어떤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운정 신도시에서 서울로 나오게 되면 길은 강변북로나 또는 올림픽대로 같은 길밖에는 없고, 그리고 지하철도 경의중앙선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에서 지금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는데 얼마 전에 이 GTX라는 것들이 뭐 계속해서 발표가 되다가 드디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A 노선이 바로 운정 신도시에서 직접 시작을 하게 됩니다. GTX라는 노선은 A와 B와 C의 3개 노선이 있는데, 특히 A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거의 한 84km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B 노선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이것도 한 80몇 킬로 정도를 가고, C 노선은 이제 양주에서 이제 밑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래서 그 중에 A 노선이 운정 신도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삼성역까지 강남까지 들어오는데 20분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 쪽에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1차, 2차는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한 1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됐고,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3차 같은 거는 분양을 하는데, 만약에 운정 신도시 쪽에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청약 점수가 되신다면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GTX 역사가 뭐 교화지구와 운정 사이에 들어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좀 확인하셔서 거기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 거기서 뭐 버스로 두세 정거장 이런 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걸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버스 한 정거장, 또 차로 한 5분, 1, 2분 내로 걸 수 있는 거리 정도의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 아파트를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이지구, 청약 2차로 해서, 그러니까 운정신도시에 2차로 분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2차로 분양한 거에서 지금 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의 10,000세대 가까이가 여기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매입을 하시면 운정신도시의 투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역하고 좀 너무 먼 거는 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파주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 아무래도 미분양이 참 많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망을 한번 짚어보자면 GTX A 노선의 호재로 앞으로 많이 좋아질 지역이라고 하네요. 오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네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5번으로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여 방법 보고 나서요. 다시 한번 상담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참여 방법 영상 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 참여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노란통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를 검색하시고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해 주세요. 채팅하기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신다면 이 질문 채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어떤 상담 들어와 있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노우선님의 질문입니다.
방화 동성 아파트 매도 및 사당 대림 1원 수서 1단지 DMC 자이 매수 문의 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다양한 지역들을 보고 계신데 방화동의 아파트 일단 매도해도 되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방화동의 동성 아파트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화역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일대에 있는 것 같은데 동성 아파트는 한 700세대 정도 되는 규모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화역에서 상당히 입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뒤에 공원도 있고 역도 상당히 가깝고 바로 옆에 마곡지구가 있고 뭐 강이 조망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은 지가 한 25년 정도 된 아파트인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쪽 일대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이 방화역 일대의 아파트들이 거의 한 3, 4억 하던 것들이 지금 6에서 7억 정도까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적인 여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요거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또 다른 게 어떤 질문이었죠? 네, 지금 사당동과 일원동, 수색동 아파트를 매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네요. 그러면 뭐 사당동의 아파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당동의 아파트, 사당에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사당하면 과천 바로 위쪽에 있는 이쪽이 이제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당도 이 서초와 그리고 이제 지금 서리풀 터널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 예정으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방배역도 좋아지고 가깝고 하고 그리고 대금의 복합환승센터가 사당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당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조금 역하고 좀 가까운 것들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원동은 아마 내곡지구 위에 이런 수서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동은 혹시 아파트명이 있었나요? 네, 일원동 아파트의 명은요. 사당 대림 1원 수서 1단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원 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3,000세대급 되는 메모드급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25년 정도 돼서 조만간에 재개발이 예전에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만간 좀 지나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수서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가격이 좀 덜 올랐습니다. 수서 쪽에는 가격이 덜 올랐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DMC는 이제 가재울 뉴타운을 아마 개발을 한 건데 분양가보다 좀 2배 가까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세가 한 9억에서 8억 정도를 가는 시세인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가재울 뉴타운이 한 15,000세대가 거의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좋은 투자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신다면 이쪽에는 동성 아파트를 처분하고 모든 거를 투자하셔도 좋은데 우선순위를 정해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남에 아파트를 제 1순위로 주고 싶고요. 그리고 사당동의 아파트를 2순위 그리고 나머지 3순위는 서울 쪽에 상암 DMC 쪽을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직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거주는 DMC가 훨씬 더 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에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일원동에 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상암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문의, 매수 문의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본다면 일원동의 아파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주 목적인지 직장 근처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에 앞서서 전문가님의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신중한 가치 판단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딸바보님의 질문입니다. 청량리 8구역 3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동대문구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동대문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청량역입니다. 그래서 청량역에는 대규모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청량역 근처에 엘루떼 65라든지 한양수자인 59라든지 그래서 이 청량역 일대는 65층이면 사실 서울의 63빌딩보다 제일 높은 건물이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거의 한 10등, 11등 내로 내는 초고층 높이기 때문에 3, 4년 후에는 이곳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마천루가 된다라고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호재는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청량리역에는 지금 현재 5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당선을 포함해서 뭐 1호선, 경의중앙선 등에서 5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좀 전에 운정신도시에도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던 GTX B노선 그리고 C노선 같은 경우 이 GTX가 2개나 지나가는 곳이 바로 청량역입니다. 그리고 청량역은 앞으로 뭐 강남을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마용선과 유사한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청량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청량역의 이런 마천루뿐만 아니고 핵심 지역은 대규모의 재개발에 대한 뉴타운에 대한 예정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밑에 쪽으로는 뭐 전농 678, 전농 8, 90이라든지 답심리 뉴타운 이런 곳들이 있고 위에 쪽으로는 이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청량리 678 같은 그런 좋은 제들이 있고 재건축으로 불리는 이제 청량리 바로 있는 미주 아파트가 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지금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 이 청량리 역하고도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지지난주에 발표한 그 홍능 개발 계획이 5천억 규모로 이제 그쪽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 워낙 낙후된 곳이 새롭게 기반시설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향후로 상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뭐 자금적인 것이 꼭 필요하셔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좀 길게 보유를 하시고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청량리 하면 조금 낙후된 이미지가 좀 떠올랐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천지개벽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향후 전망이 정말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매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상담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투자에 앞서서 신중한 가치 판단 끝에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정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역삼동의 한화 진넥스빌 17평 남향 1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강남역이고요. 이것을 팔고 조금 더 큰 평수대로 이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 자금 8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맞은편에 역삼 디오빌 투룸 매매 시에 괜찮은 판단인지 확인 바랍니다. 라고 질문 올라와 있습니다. 보유자금 일단 8억 원을 갖고 계세요. 역삼동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역삼동, 특히 강남구 쪽에 있는 뭐 역삼동뿐만 아니고 강남구 쪽에 있는 어떤 아파트든 이런 것들은 자금적 여력이 되신다면 무조건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사는 게 좋다.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8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그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이 강남역이라고 하면 뭐 사실 2호선 라인에 조금 더 좋은 쾌적한 곳을 찾으시는 것도 좀 평수가 좀 크더라도 그런 쪽을 찾으시는 것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부분.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 기존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아니라 그 사는 것이 이렇게 전용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약간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다른 것들이 1, 2억 오를 때는 사실 그거보다 반 정도밖에 안 오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명이 다른 것들은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좀 길지만 이 수명이 좀 짧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 쪽에 있는 어느 것을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드리고 싶은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조금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금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상복합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프로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상담 내용 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고민하신 후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상담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02-2128-8505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플럭스 친구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만 쏙쏙 꼽아드리는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방송 시간이 끝난 후에도 모든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셨던 분들 앞서 얘기해드렸던 상담 창구 모두 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reading water, some even say they're at the botto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